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텐데요. SK하이닉스 ADR과 미국 반도체 흐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한 금리와 환율 전망까지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에 반영될 변수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을 앞두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시초가 자체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내 물량의 성격을 모르고 월요일 호가창을 맞이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월요일 흔들림이 버텨야 할 변동성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줄여야 할 신호일 수 있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성급한 물타기를 멈춰야 할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월요일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이 반드시 나눠야 할 3가지 물량 그리고 신규 매수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로 들고 있는지입니다. 먼저 월요일장을 앞둔 시장의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큰 자리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큰 질문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살아있습니다. 서버용 D램과 낸드, 기업용 SSD, HBM까지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큽니다. 용인 반도체 팹 조기 가동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생산 능력 확대라는 장기 성장 카드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메모리 생산 확대 요구 역시 부담이면서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늘 좋은 이야기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계속 살아있는지까지 시장은 계속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삼성전자는 단순히 오르느냐 빠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반등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물량을 들고 있는가? 월요일장을 앞두고 가장 흔한 실수는 삼성전자를 하나의 물량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계좌에는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물량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들고 갈 생각으로 모은 장기 핵심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점에서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물량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을 단기 호가창 하나만 보고 던지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고 단기 반등 물량을 장기 투자라는 말로 포장해 방치하면 계좌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점 물린 물량을 기준 없이 물타기 하면 손실 구조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닙니다. 분류입니다. 내 삼성전자가 어떤 물량인지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장기 핵심 물량 보유자입니다. 이분들은 삼성전자를 단기 반등 하나 보고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 반도체 공급 부족, 용인과 호남 생산 능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삼성전자의 D램, 낸드, HBM, 기업용 SSD 포트폴리오를 보고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물량은 월요일 시초가 하나로 판단할 물량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갭 상승이 나오든 갭 하락이 나오든 그것만으로 장기 핵심 물량의 논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장기 핵심 물량이 봐야 할 것은 조금 더 큰 흐름입니다.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HBM 고객 검증과 공급 확대 신호가 나오는지, 외국인 중기 수급이 돌아오는지, 용인과 호남 투자 일정이 실제로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미국 생산 확대 요구가 비용 부담이 아니라 고객 확보와 정책 프리미엄으로 해석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흔들림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방치는 다릅니다. 장기 투자는 내가 보는 산업의 방향과 기업의 이익 경로를 계속 확인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반면 방치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삼성전자 장기 핵심 물량을 들고 있다면 월요일 시초가보다 하반기 실적 추정치와 수급의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흔들리더라도 AI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고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며 기업용 SSD와 HBM 관련 뉴스가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핵심 물량을 성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HBM 검증이 계속 지연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미국 생산 확대가 비용 부담으로만 해석되며 하반기 이익 전망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장기 물량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단기 반등 물량 보유자입니다. 이분들은 최근 하락장에서 낙폭과대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왔거나 단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물량을 잡고 있는 분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물량은 장기 핵심 물량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믿음으로 버티는 물량이 아니라 수급으로 판단하는 물량입니다. 월요일 장 초반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장 후반에 계속 밀리고 외국인 매수가 붙지 않으며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수급이 확산되지 못한다면 단기 물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갭 상승 후에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이 받쳐주며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주, 전력기기까지 돈이 퍼진다면 단기 물량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급이 살아있느냐입니다. 가격보다 수급입니다. 단기 반등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장기 투자라는 말로 단기 실패를 덮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밀리자 갑자기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매매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 계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간 물량은 단기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 초반 강세 이후 장 후반에 밀리는지,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신호들이 약하다면 단기 물량은 일부 정리해서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것도 전략입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단기 반등이 중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본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SK하이닉스와 상대 강도가 어떻게 갈리는지,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 전력기기까지 돈이 번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진짜 반도체 반등은 대형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온기가 장비주와 소재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퍼질 때 시장은 AI 반도체 수요를 더 진지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담을 가능성이 있는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 제목이 아닙니다. 그 뉴스가 본을 어디로 움직이게 만드는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고점 물림 물량 보유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가장 많고 가장 불안하실 겁니다.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틀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분들은 지금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반등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고, 더 빠지면 평단을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동 모두 기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반등할 때 무조건 팔면 이후 중기 회복을 놓칠 수 있고, 하락할 때 무조건 물타기 하면 손실 구조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탈출 본능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입니다. 고점 물림 물량은 세 가지로 다시 나눠야 합니다. 첫째, 끝까지 가져갈 핵심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수요와 생산 능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보고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둘째, 반등 시 줄일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계좌의 압박을 줄이고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반등 구간에서 일부 정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셋째, 평단 조절을 검토할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아무 때나 물타기하는 물량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추가로 부는 물량입니다. 평단 조절은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며 장 후반에도 매수세가 남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더 사자는 전략이 아닙니다. 물타기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고점 보유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 시초가에 감정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개파락이 나오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파락 이후 저점을 지키고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초가 하나만 보고 던지면 시장이 주는 회복 신호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파락을 무조건 기회로 보고 바로 물타기 하는 겁니다. 공포가 깊을수록 저가 매수 욕구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기준 없이 버티는 겁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는 전략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보유 이유가 살아있는지,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HBM과 기업용 SSD에
여기에서 실질적인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제 월요일 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장중 눌림이 나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며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삼성전기와 반도체 소부장, 전력기기까지 돈이 확산된다면 반등의 질은 좋아집니다. 이 경우 장기 핵심 물량은 성급하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반등 물량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일부 반등 물량을 무리하게 던지기보다 계좌 구조를 다시 나눌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시초가 추격보다 눌림에서 수급이 살아나는지를 보고 분할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출발보다 좋은 마감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했지만 장중에 흔들리거나 약하게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이며 방향을 탐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측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단기 물량은 장중 저점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이런 애매한 장에서 성급한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첫 번째 가격에 들어가기보다 장중 저점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소량부터 접근하는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하루 안에 답을 내리려 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을 높이는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수급이 며칠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장은 서두르는 사람이 손해보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장중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장 후반에 다시 밀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약하다면 시장은 반도체 전체를 다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단기 반등 물량은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무조건 던질 필요는 없지만 보유 논리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기준 없는 물타기를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락 직후 바로 뛰어들기보다 저점 형성과 수급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는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시장은 내가 급하다고 빨리 회복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대응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 장세의 진짜 방향은 대형주 수급과 밸류체인 확산이 함께 움직일 때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전자만 강하고 주변주가 약하면 반등의 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버티고 삼성전기와 장비주, 소재주, 전력기기까지 수급이 확산된다면 시장은 AI 반도체 회복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은 장중에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월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어디를 조용히 담는지, 어떤 종목이 눌림에도 다시 받쳐지는지, 어떤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는 주도주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돈의 길을 봐야 합니다. 이제 신규 매수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아무 가격에서나 사면 오래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처럼 휴장 이후 변수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장에서는 시초가 추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갭 상승으로 출발하면 이미 좋은 뉴스가 가격에 먼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따라가기보다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는지,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갭 하락으로 출발하면 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하락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누는 전략이 더 적합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공포가 나온 자리에서 소량, 두 번째는 장중 저점이 지켜질 때,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확인되고 장 후반에도 버틸 때입니다. 신규 매수자가 봐야 할 핵심 조건은 5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입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본주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셋째, SK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가 개선되는지입니다. 넷째, 삼성전기와 소부장, 전력기기까지 돈이 확산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장 후반에도 상승분 또는 낙폭 축소분을 지키는지입니다. 이 조건 없이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들어가면 매수 후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들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는 단기 반등을 넘어 중기 회복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얼마에 살까보다 어떤 신호가 나오면 살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격보다 조건입니다. 속도보다 기준입니다. 월요일 전에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함께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반도체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ADR, SK하이닉스 ADR이 중요합니다. 둘째, 삼성전자 본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를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만 강하면 시장은 여전히 HBM 대장주를 먼저 보는 것이고 삼성전자까지 살아나면 한국 반도체 전체 재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소부장과 삼성전기, 전력기기로 돈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 후반까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월요일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중요합니다. 첫 가격보다 마지막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로 들고 있는지입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월요일 시초가 하나로 판단할 물량이 아닙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수급이 깨지면 관리해야 할 물량입니다. 고점 물림 물량은 기준 없이 물타기 하면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자는 좋은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 생산 능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주가로 이어지려면 하반기 이익 전망, HBM 고객 검증, 외국인 수급,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측보다 분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분류 다음은 기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는 삼성전자 본주 수급, SK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 삼성전기와 소부장 확산, 전력기기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수급까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월요일처럼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장에서는 장중 수급의 방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지수 전체를 흔들고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이 기업 실적을 바꾸며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주가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아닙니다. 내 물량의 목적입니다. 장기 핵심 물량인지 단기 반등 물량인지 고점 물림 물량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자는 가격보다 신호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장중 저점이 지켜지는지,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약하다면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별개로 단기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월요일 아침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